반갑습니다 여러분, 임미듬입니다. 대망의 2024학년도 대학 수학능력 시험을 위한 2023 시즌의 모의고사가 시작되었습니다. 3월 학력평가를 앞둔 현재 3월 17일이고요. 오늘은 메가대성 모의고사가 있었던 금요일이었습니다. 오늘 하루 전국에 있는 저희 메가스터디 산하 모든 학원 그리고 대성학원에 있는 모든 산하의 학원들이 오늘 하루 시험을 봤습니다. 어쩌면 재수생이 시작되고 나서 첫 번째 친 시험인데 아마 여러분 오늘 하루 정말 고생하셨고요. 아마 시험 보고 나서 엄청난 좌절을 아마 지금 하고 계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이 메가대성 모의고사라고 하는 이 메데프의 습성을 좀 아셔야 돼요. 그야말로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는, 여러분에게 어떤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내는 모의고사입니다. 아무래도 모의고사이기 때문에 수능과 비슷한 출제도 가져가지만 이게 또 상반기, 하반기, 월마다 또 강조하는 게 좀 다르고요. 여러 가지 측면이 있겠지만 특별히 3월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사실상 여러분들을 약간 길들이기 위한 목적도 다분히 있습니다. 아무쪼록 재수를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이 한 건데 여러분이 모두가 다 겸손한 마음으로 열심히 하면 너무나 좋겠지만 좀 그렇지 못한 학생들이 또 있기 때문에 좀 3월 달에 그런 학생들을 약간 길들이기 위한 모의고사라고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야, 너 그렇게 잘하는 거 아니거든. 좀 겸손하게, 좀 차분하게 들뜬 마음 내려놓고 공부를 해야 돼 라고 하는 강한 메시지가 있는 시험이라고 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시험을 내신 분들은 약간 어중간한 상위권을 겸손하게 만드는데 좀 타겟을 뒀는데 정작 원래 3, 4등급이던 친구들은 오늘 아마 엄청난 좌절을 하셨을 거예요. 막 점수가 아마 말도 안 되는 점수를 받았을지도 몰라요. 그 중에서는 나름대로 본인들이 1월달, 2월달에 일찍 시작하신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물론 2월 말에 시작하셔가지고 진짜 한 20일 돼서 시험 보신 분들 입장에서야 당연히 이 점수는 내 점수가 아니야 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1월 초에 시작했는데 현재 이 점수를 내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받고 계시는 그분들에게 제가 한 말씀 드리면요, 오늘 나온 이 문제들은 솔직히 11, 12, 13, 14 요 라인이 굉장히 뻑뻑한 시험입니다. 이 정도면요 평균적으로 나오는 6월 모의고사보다도 어렵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3월 중순인데 다가오는 6월 모의평가보다도 좀 더 세게 낸 측면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실망할 거는 아니다. 대신에 여러분들이 아직 공부를 해나가는 중이잖아요. 특별히 저희 반 같은 경우도 AM반 같은 경우는 이제 수업을 2주 했어요. 2주. 이제 수업을 2주 했는데 시험을 이렇게 내버리면은 상당수의 많은 학생들이 좌절을 가질 법도 하지만 어쨌든 이제 시작인 거니까 차근차근 하나씩 여러분들이 개념을 잘 쌓아가시고요. 좋았던 문항들이 있습니다. 11, 12, 13, 14 그리고 21번 같은 이런 문제 되게 좋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문항들 같은 경우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6월 모의고사를 치기 전에도 한 번 더 복습을 했으면 좋겠어요. 아무래도 지금 공부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상황에서 뻑뻑한 것이 한 5월 달 말 되면 그래도 좀 약간 스무스하게 갈 것 같거든요. 그럼 그때 다시 한 번 더 여러분이 복습을 하시면 좀 더 최대의 효과를 누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공부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신 분들 오늘 정말 말도 안 되는, 정말 이게 내 점수가 맞냐, 아마 맥에다가 펜을 던져버릴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앞으로의 재수 여정은 한 240여일 남았으니까 열심히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역시 사설이지 평가원스럽지가 않아 라고 넘길 때는 아니에요. 지금 그럴 때는 아니고 차분하게 여러분들이 잘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총평 시작하기 앞서서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최근 들어 저희 반 학생도 그렇고 보면은 되게 오랜만에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늘 메디컬 열풍이야 늘 이어져 왔던 거지만 최근 들어 이 메디컬 열풍은 거의 광풍 수준이 아니라 거의 토네이도급으로 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반에도 보면은 최근 들어 각 분야에서 굉장히 잘 열심히 이 정도면 그 분야에 괜찮은 인재다고 생각하는 그분들이 본인의 본업을 때려치우고 20대 중반에, 20대 후반에 혹은 30대 초반에 다시금 수능을 보겠다고 이렇게 입시판으로 들어오신 분들이 계세요.
근데 이제 옛날에, 아주 옛날에 2019학년도 이전, 아주 옛날 뭐 2015, 그쵸? 2015, 뭐 16, 17 요때 혹은 2014 요렇게 수능을 보셨던 분들이 지금 오랜만에 이제 수능판에 들어오고 나서 아마 오늘 시험 보고 깜짝 놀랐을 겁니다. 빨리 여러분들이 이제 좀 적응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확실하게 쉬웠던 것과 어려운 것이 막 구분했다고 한다면 이제는 4점 라인 통과하는 것도 쉽지는 않습니다. 완전히 토탈적인 사고력을 다 갖추고 있어야 되고 문제를 읽자마자 떠오르는 시점 개념들이 팍팍 떠오르면서 어떤 문제에 대한 임기응변까지 어쩌면 공통 과목이냐 선택 과목이냐 왔다 갔다 하는 것까지도 여러분이 이제 기르셔야 되거든요. 그냥 노멀하게 푸시던 분들은 오늘 공통 과목 시간 다 쓰고 뒤에 보면 또 선택 과목 할 만한데 또 그것도 다 찍으신 분도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시간 배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수능 준비하시는 그분들 오랜만에 시험 보셨잖아요. 정말 수고하셨고요. 아마 오늘 많은 것들을 느끼는 그런 하루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아무쪼록 뭐 좀 서론이 길었지만 공통 과목에 대한 총평을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1번부터 6번까지는 뭐 그렇게 계산 문제였기 때문에 크게 어려움이 없었을 것 같고요. 6번 같은 경우 정적분보다도 이제 공식을 쓰는 것 정도는 여러분 다들 아셨으면 좋겠고요. 공식으로 안 푸신 분들은 한 번쯤 공식 한번 체크해 주시고 공식으로 푸는 것도 한번 확인해 주세요. 그다음에 7번 같은 경우는 이제 사이값 정리가 되는 건데 이게 이제 개념이 없으면 막 또 그림을 그려야 돼요. 그림을 그려가지고 이 K를 또 넘겨가지고 그쵸? 왔다 갔다 하면서 어떻게 하면 0과 1 사이에 그림을 갖지 이렇게 하는 건데 그냥 딱 두 줄이면 되잖아요. F0과 F에 1을 넣었을 때의 함수값이 서로 부호반대 곱해서 음수다 하면 끝나는 사이값 정리를 이야기하는 건데 이 문제를 읽고도 그게 안 떠올랐다. 죄송하지만 좀 개념 다시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 8번 같은 경우도 기본기 중에 기본이에요. 일단 로그가 나오면 진수 조건, 진수가 이제 양수다라는 걸 먼저 써놓고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제가 또 해설을 해드리겠지만 괜히 여러분 그 정답지처럼 밑이 2인 로그로 가져가겠다고 막 절대값 가져오면 안 돼요. 그냥 스무스하게 밑이 4인 걸로 하세요. 한 다음에 4차 함수로 끌고 가서 센터 대칭축 집어넣고 하는 게 훨씬 빠르거든요. 한번 좀 그렇게 안 하신 분들, 답지처럼 하신 분들 한번 좀 8번 해설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겠고요. 9번은요. 이게 이제 저희 AM반 기준이에요. 재수반 기준으로 일주일에 2번 수업하는 수원수투 이렇게 하는 반 기준인 건데 지난주에 했어요. 지난주에 다항함수에서 0분의 0 극한은 최저차항 계수 비교다. 그러니까 이게 0으로 갔기 때문에 최저차항끼리 계수 비교하면 끝이라서 여기에서의 1차항의 계수와 여기에서의 1차항 계수만 따져서 그게 3이다라고 처리해버리면 1차항 바로 나오고요. 그 1차항이 바로 프라임의 0이라는 사실 바로 한 방에 꽂아버릴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권장풀이 시간이 2분도 채 안 됩니다. 빨리 지나가줘야 되는 건데 아직까지 여러분들이 이제 나름대로 본인이 개념을 뗐다라고 말하지만 여기를 2분을 못 지나갔다. 또 막 인수정리 써가지고 인수분해하려고 했다. 혹은 도함수의 정의 혹은 미분계수 정의를 하려고 했다. 그럼 조금 여러분이 어떤 개념을 좀 폭넓게 보는 능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자, 10번입니다. 솔직히 이런 거 미적분 하시는 분들 좀 아는 게 더 많다고 좀 불편할 수도 있는데 이걸 보고 막 설마 덧셈정리 생각하시는 분 없죠. 이거는 일단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셔야 되는 거냐면 일단 이 선을 연결시켜 주셔야 돼요. 그럼 얘가 이제 중심각이니까 원주각의 2배니까 2알파가 될 거고 요렇게 보시면은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인 거니까 얘네들의 합이 파이다 처리하면 금방 문제가 풀려요. 그리고 이런 문제의 특성상 사인 법칙 한번 썼으면 그 다음은 코사인 법칙이 되어지는 거니까 뭐 그 다음은 이렇게 얘를 연결해 가지고 이 상태에서 코사인 법칙 쓰시면 되는 거거든요. 아주 스무스한 건데 이제 중학교 때 배웠던 도형정리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이 좀 한눈에 안 보였으면 이것도 조차도 빨리빨리 풀리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무튼 그래도 10번까지는 그래도 할 만한 그런 상황이었고요. 문제는 여기서부터죠. 11번을 보면 제가 이제 작년이죠. 작년 2022년 6월 모의고사 12번이 떠올라요. 굉장히 좋았던 등차 수열에 관한 문제인데 그것도 사실은 이제 케이스를 나눠서 가는 거거든요.
등차 수열의 어떤 푸는 덕목 중에 케이스를 나눠서 그 원래 거의 기준을 만족시키느냐 못 만족시키느냐 점검해 나가는 이런 스무스한 풀이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아직 저는 등차 수열 공부를 못했어야 하시는 분들은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아무쪼록 네 이런 거는 전형적인 거의 뭐 등차 수열에서 낼 수 있는 최상급 중킬러 문제다. 굉장히 좋은 품질의 중킬러 문제다라고 볼 수 있고 AO를 이제 양이냐 음이냐 나눠주면서 이제 8개의 합이 마이너스 24가 될 수도 있고 24가 될 수도 있다라는 그 조건으로 등차 수열에 대한 완벽한 이해를 가지고 있어야 풀 수 있는 문항이에요. 반드시 여러분들 좀 복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12번도 어찌 보면 신유형만 나오면 헷갈리시는 분들 있죠. 제가 볼 때 이거 안 되시는 분들은요. 일단 신유형만 나오면 쪼시는 분들이에요. 그리고 문제 해석력을 못 하시는 분들이에요. 이 읽으면 무슨 말인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스몰 f의 적분이 이거다라는 말은 라지 f 미분하면 스몰 f란 얘기고요. 라지 g의 미분도 스몰 f란 얘기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근데 어쨌든 라지 f와 스몰 g는 무슨 차이다? 상수 차이예요. 상수 차이. 상수 차이인데 잘 보세요. 어쨌든 얘를 미분 때려버리면은 양변 미분 때려버리면 왼쪽은 2배의 f가 되는 거고 이쪽도 그냥 f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2배의 f 빼기 f니까 그냥 이게 fx예요. 여기는 얘가 fx라고요. 그러면 결국 라지 f라고 하는 건 여기 있는 얘를 적분한 거. 그쵸? 그 다음에 라지 g라고 하는 것도 얘를 적분한 거. 근데 둘이 앞에 걸 2배에서 뒤에 뺐더니 상수항이 사라졌다. 그러면 라지 f의 상수항이 라지 g의 상수항보다 절반이다. 이런 얘기를 빨리빨리 뽑아낼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모든 실수 t라고 하면은 그냥 아무거나 집어넣어주면 되잖아요. 근데 뭐 마이너스 1을 넣던 뭐 만만한 게 0이든 뭐 집어넣으면 훨씬 더 빨리 풀리는 문항이거든요. 네, 전혀 이거를 어려워할 필요가 없는데 좀 많이 어려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좀 신유형에 대한 학습. 그러니까 신유형이라고 해서 우리가 걔를 매번 다 풀어볼 수는 없는 노릇 아닙니까? 어떠한 상황이 오더라도 문제를 처음 읽고 아는 걸 뽑아내는 능력, 문제를 읽고 해석하는 능력이 되게 중요한데 좀 이거는 좀 여러분이 좀 많이 학습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좀 기본기가 부족하면 이거 안 되는 거예요. 보통 이런 거 안 되시는 분들이 자꾸 뭐라고 하시냐면은 자기는 기본기가 돼 있대요. 제가 볼 때 기본기가 안 돼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좀 뭔가 빠른 템포로 개념을 학습하고 자꾸 문제풀이식으로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건데 좀 천천히 제대로 된 학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13번은요. 이게 지금 그림이 없어서 더 어려워요. 솔직히 그림만 빠른 템포로 그릴 수 있다면 빨리 풀리거든요. 근데 그거 아세요? 이 상태에서도 그림을 빨리 그려내는 게 기본기예요. 여러분들은 이게 무슨 기본기냐 싶겠지만은 이 상태에서도 그림을 빨리 그려내는 능력이 기본기예요. 기본기. 네, 뭐 사인 x, 코사인 x 이게 기본기가 아니라 이런 거를 빨리 그려내는 능력도 기본기예요. 그래서 기본기부터 출발한다. 그리고 그때 이제 만나는 점인 거니까 이제 뭘 해줘야 돼요? 연립을 해서 삼각방정식을 풀어야 돼요. 그 와중에 이제 삼각방정식을 빨리 푸는 것도 기본기예요. 빨리 푸는 것도 기본기예요. 매번 그래프를 그리고 막 이렇게 그림으로 보는 게 아니라 보자마자 탁탁탁 할 수 있는 것도 기본기가 되는 거고요. 결국은 마지막에 이제 정삼각형이다라고 했으니까 네, 1대 루트 3대 2로 풀면 되는 건데 아마 대부분의 학생들이 여기서 그림 그리다 다 끝났을 거예요. 그림도 못 그렸을 거고 아예 손도 못 대신 분들은 이제 그림조차도 못 그리신 분인 거고 이제 억지로 푸신 분들도 그림 그리다가 시간 다 보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런 게 나왔을 때에 그림을 빨리 그려내는 능력 그것도 기본기다. 네, 뭐 문제를 많이 풀어봐서 되는 게 아니라 정말 차분하게 그림을 빨리빨리 그리는 능력을 여러분 갖추셔야 됩니다. 특별히 확률통계 친구들 뭐 이런 그래프 나오면 약하죠. 네, 그러니까 한번 좀 수1, 수2 이런 공부에 좀 착실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이 문제가 밑에 그림이 있었다면 훨씬 더 여러분이 쉽게 푸셨을 거예요. 네. 자, 문제는 14번인데요. 14번 굉장히 재밌는 문제고 굉장히 좋은 문제입니다. 저는 굉장히 좋은 문제라고 평가하고 싶은데 다만 문제가 좀 길어요. 길고 여기에 이제 집합적인 요소를 가미하다 보니까 좀 더 여러분이 어렵게 느낄 법해요. 근데 보시면은 fx는
극값을 가지는 것이 바로 A의 집합 A의 원소가 되는 거고요. G는 미분 가능하다 그랬으니까 요거 미분하고 집어넣어서 갖다 놓고 처리하시면은 결국 얘가 프라임이 0 되는 지점이에요. 한마디로 A라고 하는 건 극값을 가지는 점의 위치를 얘기하고요. B라고 하는 건 프라임이 0 되는 지점의 위치를 이야기해요. 근데 F는 4차 함수거든요. 4차 함수가 극값이 3개다 그러면 극값을 가지는 곳이 곧 프라임이 0 되는 지점이지만 이렇게 진행된다 그러면 프라임이 0이 되는 곳은 하나, 2개지만 극값은 1개가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돼 있는데 그 SA와 SB의 모든 원소의 합이 0이다 라고 하는 저 멘트를 보면요, 결과론적으로 나올 수 있는 그래프는 딱 3개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들이 4차 함수에 대한 완벽한 이해를 하고 계셔야 딱 문제를 보자마자 완벽하게 이해를 하시고 나서 그래프 3개밖에 없는데? 라고 여러분이 추론을 해내는 능력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저희 반 학생들에게 이제 곧 이제 또 4차 함수를 또 가르치겠지만 제가 보통 현장에서 여러분들에게 물론 이번 같은 경우는 영상 과제로 드리겠지만 보통 한 17개 정도의 그래프를 그려드려요. F는 0의 관점, 프라임은 0의 관점, 여러 개의 그래프를 그려드리는데 그 그래프 그리는 것도 아마 현재 유튜브에 올라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무튼 간에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4차 함수를 갖고 놀 줄 알아야 됩니다. 또한 이 프라임이 0이라고 하는 게 결국 1차 항의 계수인데 이 1차 항의 계수를 왜 줬는가, 이걸 왜 줬을까에 대한 의문도 품어보셔야 돼요. 그래서 14번은 포탈적인 어떤 이해를 바탕으로 푸는 문제이고 이 문제를 통해서 딱 나올 수 있는 그래프는 3가지다 라고만 딱 하실 수 있으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인데 아마 어려웠을 거예요. 네, 3월달에 이 정도면 정말 어려운 거 맞습니다. 자, 15번도 아마 여러분이 푸실 시간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여러분 정답지를 보면 이게 막 초항에 대한 범위를 막 나눠놨을 거예요. 근데 그럴 필요가 전혀 없는 게 이게 지금 초항이 정수라는 말 때문에 그냥 집어넣는 게 빨라요. 초항이 정수라는 말이 없으면 좀 범위를 나눠주는 게 맞습니다. 근데 이제 이것도 사실은 제가 보통 여름 시즌에 킬러 종목 때 풀어드리는 거거든요. 15번 유형 중에 이제 이렇게 초항을 이제 범위를 나누는 시리즈들 혹은 그래프를 그려서 푸는 시리즈들, 그다음에 계산용으로 푸는 시리즈들 제가 쭉 나눠서 제가 해드리는 건데 3월달에 이렇게 나오면 조금 어렵게 느낄 법하죠. 하지만 그냥 정수라는 요 멘트 보시고 집어넣기 했으면 훨씬 더 빨리 여러분들이 푸셨을 것 같다. 오히려 앞에 있는 14번보다 15번이 좀 더 수월한 그런 상황일지도 모르겠다라는 말씀 전해드립니다. 무튼 뭐 앞에서 진 다 빼느라 다 힘이 빠졌을 거예요. 16, 17, 18 다 그냥 계산 문제고요. 기함수 죽여버리시고 얘 우함수고요. 얘도 우함수죠. 그러니까 한쪽만 한 다음에 곱하기 2하면 되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18번도 모양은 복잡해 보이지만 그냥 AK의 제곱 4AK가 이렇게 다 있는 거기 때문에 바로 다이렉트로 계산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 일일이 A1을 집어넣고 계시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 네. 19번은 그야말로 이제 극값이 존재한다라는 그 개념과 운동 방향을 바꾼다라는 그 개념, 같은 개념인 거잖아요. 네, 프라임이 관통한다는 그 개념으로 푸는 건데 굉장히 심플한 문제였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은 일단 과연 운동에 관한 운동 개념에 대한 개념이 있느냐를 체크하시고요. 그게 아닌 거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국어가 딸리는 거예요. 글읽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글읽기가 안 되면 수학도 잘할 수가 없거든요. 여러분 글읽기를 잘 하셔야 됩니다. 대학 수학능력 시험은 기본적으로 글을 읽는 것부터 출발해요. 국어든 영어든 탐구든 마찬가지고 수학도 글을 잘 읽는 능력이 필요한 겁니다. 다음 20번은요. 이게 상반기에 자주 나오는 문항이에요. 특히 저희 반 기준으로 AM반 기준으로 이번 주에 했어요. 이번 주에. 네, 절대값이 나오면 의심을 하고 부호 반대 뒤집어 올려서 붙이는 거다. 부호 반대가 정답이다. 이렇게 해드렸는데 과연 저희 반 학생들 중에 이걸 틀리신 분이 있는지 색출하는 작업을 이번 주에 할 텐데 아무튼 간에 좀 제가 이거 해설 찍을 때 좀 자세하게 찍었어요. 네, 그냥 바로 탁 답이 나오는 거긴 하지만 그래도 좀 자세하게 찍었으니까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런 스타일의 어떤 연속성 묻는 문제 있죠. 분모 0 되는 인수 찾는 거 이런 게 보통은 상반기에 많이 나와요. 3, 4, 5월 달 이때 좀 많이 나오고 6월 이후가 되면 좀 잘 안 나옵니다. 네, 아무튼 간에 상반기에만 할 수 있는 거니까 아무튼 잘 점검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21번 문항이 어찌 보면 좋은 거고 어찌 보면 좀
싫다 싶은 그런 문제인데요. 보시다시피 일단은 얘네 둘이 잘 보면은 로그 A의 X 이렇게 있거나 A의 X 이렇게 있으면 원래 이제 대칭 Y는 X 대칭이 돼야 되는 건데 걔를 마이너스 B만큼 평행이동, 얘도 마이너스 B만큼 평행이동. 한마디로 Y는 X를 마이너스 B만큼 평행이동시킨 요거에 대한 대칭이 되는 거예요. 그럼 어쨌든 간에 우리가 고민할 거는 다시 얘를 원상복귀 시켜서 B만큼 땡긴 다음에 뭔가를 처리한 다음에 다시 원래대로 돌릴까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의미가 없는 게 조건에 보면요. 무게중심의 X좌표가 나와요. 그러니까 각 A, B, C의 어떤 X좌표의 합이 4란 얘기잖아요. 나누기 3을 한 거니까. 그러니까 각 좌표의 합이 4라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이거의 X좌표, 이거의 X좌표, 이거의 X좌표의 합이 4를 써야 되는 마당에 굳이 얘를 오른쪽 무빙 다시 원상복귀 이거는 딱히 의미가 없어 보여요. 의미가 없어 보이고 이때 핵심은 뭐냐면 이 좌표의 X좌표를 알면요. 이게 만약에 별이라고 하면 얘는 뭐냐면 정확히 이 B점의 X좌표 알파 이 C점의 X좌표 베타라고 한다면 정확히 얘는 센터 포인트가 되기 때문에 알파 더하기 베타라는 사실만 알면 돼요. 중점인 거니까 결국 이 점을 찾는 건데 여기서 이 좌표가 얘네들의 합이다만 알 수 있으면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아마 그 무게중심이라는 걸 보고도 딱히 어디 써야 되나 막 문자를 막 다 갖다 쓰시면은 굉장히 여러분이 어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다. 곳곳에 그리고 루트가 껴있는 좀 빡센 계산들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여러분이 문제를 풀면서 스트레스를 받을 법한 그런 문제입니다. 또한 앞에서 이제 11, 12, 13, 14 오면서 진을 빼신 분들은 솔직히 여기 아마 보지도 못했을걸요? 네, 약간 3등급 라인에 작년 수능 기준 3등급 있던 친구들은 이거 아마 보지도 못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수능 끝나고 몇 달을 이제 공백기를 가지다가 갑자기 다시 공부를 시작했는데 이렇게 나오면 굉장히 어렵거든요. 무튼 간에 좀 어려웠던 문제였으나 아무튼 정리는 좀 잘했으면 좋겠는 그런 문항이었습니다. 자, 마지막 22번이 하이라이트인데요. 이거 진짜 어려웠죠. 거의 뭐 문제를 내신 분이 한 죽어봐라. 한번 당해봐라 이런 느낌으로 낸 문제예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특정 그래프를 찾는 게 아니라 이거에 지금 보시면 최대와 최소의 합을 구하라 했기 때문에 케이스가 여러 개가 나올 수 있어요. 그리고 막 정해진 게 아니라 딱 어떤 접할 때보다 밑에 있다 이런 걸 가지고 가기 때문에 계산력도 좀 있어야 됩니다. 또한 이 상태에서 가와 나를 통해서 어떤 그래프를 하나 얻어내야 되고요. 그리고 다를 통해서 이게 실은 정적분으로 적용된 함수인데 이걸 지금 이제 미분 때려가지고 얘를 안으로 넣기 시작하면 굉장히 불편해집니다. 그게 아니라 이제 그 정적분으로 적용된 함수 중에 무빙을 태워서 역방향 적분, 순방향 적분 뭐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그 값을 찾는 방법이 있단 말이에요. 보통 저는 이거를 여름 시즌에 킬러 정보 때 보통 설명을 하게 되어지는데 아무튼 토탈적인 뭔가 평균값 정리를 이용해서 f 빼기 g는 0 관점에서의 다항함수 식구하기도 아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에서의 극값 찾는 방법도 아셔야 될 것 같고 미분이 아니라 기하적 관점으로 순방향 적분, 역방향 적분으로 푸는 방법도 여러분이 장착을 하시면 좀 더 빨리 푸실 수 있어요. 게다가 이제 결과론적으로 좀 뭔가 한 그래프를 찾는 게 아니라 여러 그래프를 찾는 거라 계산을 좀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책이 좀 많이 길어요. 그래서 아마 요 문항은 여러분 굉장히 풀어도 시간이 오래 걸렸을 거고 굉장히 이 정도면 되게 어려운 문제예요. 네, 그래서 어쩌면 작년 수능보다도 훨씬 더 어려운 그런 문항이지 않을까 싶고요. 아마 요거에 대한 해설은 제가 올려드리긴 할 건데 정말 어지간한 최상위권 아니고서는 딱히 지금 3월 달에 보는 걸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본인이 굉장히 좀 업그레이드된 상태에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무쪼록 여러분들 뭐 시험 보시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사실 뭐 3월 달에 뭐 시험이 무슨 의미가 있나 뭐 그렇게 의미를 부여해서 뭐 에이 뭐 그냥 뭐 오답 대충 해 안 할래 이런 것도 있겠지만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만큼의 오답은 하세요. 그러니까 아예 모르겠다 싶은 건 그냥 안 해도 되겠지만 적당히 건드려봤던 문제들은 여러분이 오답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그 준킬러 문제들은요. 어쨌든 3월 달에 선택 과목이 딱히 낼 게 없잖아요. 낼 게 없으니까 출제하시는 분들이 선택 과목이 아닌 공통 과목에 힘을 바짝 실은 느낌이다 보니까 문항이 좀 어렵긴 합니다만 굉장히 그래도 다시 보고 나면 좋은 문항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시험지를 보관하고 계시다가 6월 모의고사가 치기 전에는 반드시 한 번 더 복습을 했으면 하는 좋은 문항들이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시험 보시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네, 지금부터 그냥 차분하게 1번부터 해설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